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눈으로 즐기는 여행,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로 출발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지금 새로 터미널 1, 터미널 2가 있어가지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터미널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 그 점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공항 가는 버스 타고 가서 제 기억으로는 터미널 2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출발을 해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데요. 보통 유럽을 가실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해서 거쳐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출발을 해서 11시간에서 12시간 사이를 거치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가는 동안에 보통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 비행기를 타면 신작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자고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도 좀 봤는데 밥 먹고 나니까 불 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 꺼주고 자니까 시차 도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착륙하기 전에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유심칩을 교환을 미리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항상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가 제일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스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때 제가 도착했을 때 37도였습니다. 6월 말에 37도였어요. 유럽이 이상기온이라고 하는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더위에 조심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 덥답니다. 게다가 유럽은 유물들을 보존하기 때문에 건물들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여행을 가실 거라면 여름은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래도 여름에 가면 낮이 길어서 좋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야간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 야간 열차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바로 출발하는 게 없고 미넨에서 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기차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미넨으로 이동을 합니다. 미넨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딱딱 정확하게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 독일 기차가 연착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좀 여유있게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기차 연착이 되면 이제 나이트제 야간 열차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 없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나이트젯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할 때 베를린에서 미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베네치아, 베니스로 이동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저는 당연히 베를린에서 미넨까지 가니까 이제 중간에서 프랑크푸르트에 거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프랑크푸르트가 있잖아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니스로 가는 기차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넨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넨에서 베니스로 가는 이런 일정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원래 계획은 이제 베니스에서 구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때 좀 안타깝게 배 사고도 나고 또 베니스에서도 또 배 사고가 나서 좀 그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베니스는 그냥 거쳐가는 경로로만 잡아서 구경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이트젯을 베니스로 잡게 된 이유도 피렌체까지 바로 가는 게 없어서 일정을 베니스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젯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좌석을 VR 360도로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좌석을 보면 이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좌석이 6인실인데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앉아서 가는 거예요. 누워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낮에 이동할 땐 괜찮은데 저녁에 잠자기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아니라 쭉 이동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6명 자는 기차, 이건 4명이 자는 기차, 그리고 이건 3명, 2명, 1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기 때문에 더블로 예약을 했어요. 영상을 그때 제가 많이 찍지 못해서 홈페이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인실이라고 그러면 되게 낭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탔던 곳은 이 사진의 그 반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구조는 같아요. 보시면은 2인실인데 1층, 2층으로 나눠져요. 2층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여기 위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짐을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줄로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 위에도 공간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는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겸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다른 데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룸에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좀 이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이 포함된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퀄리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좀 더 약간 더 고급스러운 걸 기대를 했었으나 그렇지는 않았고, 대신에 여기 이런 아이템을 줍니다.
간식이라든지 슬리퍼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그 이동하는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미넨에서 베니스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승무원에게 여권을 맡겨서 국경을 넘더라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3D 뷰를 한번 볼까요? 베니스가 물에 떠 있는 도시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저기 부산의 영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긴 다리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기차 예매를 할 때 베니스를 들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베니스 들어가지 않는 앞쪽 이쪽의 역으로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그 기차 갈아타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베니스까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차 승무원한테 추가 요금 내도 좋으니까 한 정거장 더 가서 베니스 중앙역에 내리고 싶다고 하니까 중앙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그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승무원의 재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이트젯은 또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미리 메뉴판을 줘서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체크해서 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밥을 먹고 기차를 타고 이 다리를 쭉 건너서 베니스역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차를 환승해서 저는 다시 로마로 이동하게 되죠. 보시면은 베니스는 물의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려면 보통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구경을 할까 생각했는데 구명조끼를 안 하고 배를 태워서 저랑 와이프는 수영을 못 하고,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도 있고 그래서 좀 분위기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주위만 이렇게 돌아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 갈매기가 엄청 커서 놀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미리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좋죠.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돌려보면 가고 싶은 지역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아나 존스 찍었던 장소, 그리고 007 영화 찍었던 장소, 그런데 가보고 싶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역에 가니까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예고편 되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새로 개봉하니까 그냥 광고를 하나보다 생각했었는데 한국 돌아와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의 처음 주무대가 베니스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럴 거였으면 좀 더 구경할 거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만 다음에 뭐 시간 될 때 베니스를 다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 여기 유리박물관 쪽 유리세공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시 여기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